문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지? 여기 앞으로 가까이 오셔. 하루에 말이야. 여기 어때? 여기요? 응. 네. 네. 문 선생님 거기 앉으실 거예요? 왜? 네? 아 이리 와 여기 가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15년 전에 만났죠? 15년 전? 예. 2007년도에 만났으니까. 2006년도에 만났나? 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기 근데도 뭐 그때나 지금이랑 얼굴 똑같으셔. 향교에서 뭐 맡으셨죠? 안 맡으셨어요? 총무하셔요? 어떤 총무? 여성 유도예요. 음. 한개 장의가 있고요. 장의들 중에서 남자 장의 따로 여성 장의 따로 유도회라는 게 있어요. 친목 함께 친목 단체도 유도회. 우리 저기 형님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우리 공직자 출신이시고 저기 유튜브 안 보시죠? 유튜브 계속 올려놓는데 아니 저기 카츠베타 온 거는 봤어요. 네, 링크 시켜놔가지고 거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공직자로서는 뭐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이고 지금 우리 친구는 경기도 광주, 경상북도 경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그 멀리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는데.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느냐고 힘들어요. 근데 얼굴은 아주 점점 밝아져.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하면서. 살이 쪄서 살이 쪄서. 에? 아니 전화해 드리면 이따가 저기 이거 끝나고 여기 맨날 가는 데 있어요. 맥주 한 잔씩 하고 간다고. 이따 얘기해요. 오늘 시원하네. 오늘 이런 날이 없었는데 아무리 비가 와도 5분. 오늘은 비가 안 오는데도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는데 저기 문 닫아라. 아나운서도 없고 큰일 났네. 그래도 좀 해보시자고요. 뭐 조금 일찍 형님 조금 일찍 끝내고 갈까? 저는 오늘 맥주는 못하고 집에 좀 내일 모임 때문에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갖고요. 네, 뭐 좀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뭐 보고서 저 밤에 안 주무시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좀 뭘 발표. 차 가져오신 거예요? 차 갖고 왔어요. 그럼 뭐 오늘은 맥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먹어야겠어. 저는 소주로 저기 가져갖고 소주 그냥 하시면. 독주로 그냥. 네. 저는 독주로 해요. 한잔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아침에 큰일 나요. 밤이 많이 나올 때, 그죠? 밤이 많이 나올 때. 아니야. 없을 때 먹어야 돼. 우리 이제 문 선생님 한께서는 굉장히 다 좋아하시거든요. 밤이요. 문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그거는 아니고. 예우를 해야지. 향교에서 딸애가 학원 가가지고 오다가 아마 들릴 수도 있어요. 누가? 딸이. 여기서는 이제 읽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논의하는 거예요. 제가 특강하고 이런 거는 가끔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책을 가지고 읽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정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죠. 아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난주에 61쪽까지 했죠? 61쪽? 61쪽. 그래서 그 61쪽
펴보시면 거기 3번 있어요. 번호 밑에. 아나운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 그냥 할게요. 제가 읽어드려요. 아유 좋지 그럼. 못 가 3번. 그래요? 예 진짜. 목가의 껌은 10걸음 걸어야 한 번 모이를 쪼고 100볼을 움직여야 한 모금 맛있지만 세상 속에서 길러지길 바라진 않는다. 정신은 비록 편할지 모르지만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짧지만 자유롭게 못가의 꿩은 10걸음 걸어서 한 번 모이를 쪼고 100볼을 움직여서 한 모금 마신다. 근데 세상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자유가 없잖아, 그죠?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삶이 고달프잖아요. 되게 고달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달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뭐 남성들은 대충 씻고 그냥 이거 하지만 여성들은 또 뭐 또 찍어 발라야지. 또 옷도 좀 이쁜 거 입어야지. 그거 얼마나 고달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흉년과 다녔을 때는 이건 행복인 거잖아. 매일 화장하고 나간다는 것도. 제가 오래전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착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거가 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쌤 앞에 오시면 안 될까? 목소리가 좀 크게 나게. 요거 녹음이 돼가지고 멀어서 잘 안 들려. 그 가끔 이제 운동 나갔을 때 네. 보면 거기에 반신부수 툭 맞은 분들이 네. 그 운동화 꼭 하얀 운동화 입고 올라. 꼭 하얀 운동화 신고 장갑 끼고 열심히 걸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조차 못하는 분은 집에 누워 계신 거고 또 병원에 또 이제 중환자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그분만 해도 자연스럽다. 그럼 그 옆을 지나갈 때 내가 싸닥거리고 빨리 지나갈 게 아니라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서 그때는 나도 보폭을 줄여가지고 살며시 지나가야지 그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돌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우회를 하죠. 주체적인 삶, 그죠? 주체적인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갇히면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세상에 갇히면 때 되면 밥 주지. 뭐 하는데 그게 무슨 삶이냐 이거지.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삶이 많잖아. 무슨 그 아이들 그 엄마 밑에서 때 되면 그냥 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삶하고 뭐가 달라. 나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책이 정의당 책이었구나 그 안에. 누구 책인가 했더만. 그 한잔 했나? 저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아무튼 그래도 5명은 되지. 와 희한해. 아무리 비가 와도 뭐 5명 되는데 진짜 5명 됐네. 저는 여기 이런 거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우리 오늘 홍 쌤이 안 왔는데 삼성전자 그 사내대학 강의할 때 그 반도체 기흥 반도체 그 거기 가서 강의하는데 그 직원들이 그 뭐야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어요. 기숙사에서 이게 혼인 안 한 친구들이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은데 기숙사가 엄청 좋아.
완벽하게 갖춰졌어, 말하자면. 근데 12시인가 11시 반인가 딱 되면 그냥 그 기숙사를 다 문 걸어 잠궈 버린다는 거야.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웬만한 거 다 완비가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인가 되면 딱 일어나서 뭐 이게 준비해서 딱 나가서 공장 가서 일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움직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 먹고, 이게 아주 정형화돼 있더라고. 부족한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는 완전 기계다, 기계. 사람이 그냥 기계로구나. 아니, 뭔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야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맛이 나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없어야 거기서 월세 살다가 조금 더, 자기가 조금 벌어가지고 또 월세를 조금 낮춰서 가고, 나중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또 열심히 살아서 또 조그마한 집 마련해서 조금 늘려가는 이런 삶이 좀, 그게 굉장히 각박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삶이 또 삶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너무 이것저것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이냐.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긴 가지만, 그런 갖춰진 데서 살으라고 하면 그게 진짜 좋은 삶인지, 성찰하게 되는. 이 학문적으로 그렇긴 한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이 시집 보낼 때 다 갖춰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못했으니 자식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죠. 공간이나 예, 예. 모든 것이 다 어머니들에 의해서 다 장악돼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럼 자식들은 어떨까요? 거기서 문제가 이제 더러 있는 거죠. 지금 뭐 유명 인사 자녀들 중에 뭐 마약 3번,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고, 교통사고에서 음주 걸리고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이미 다 갖춰졌으니까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성취감은 없는 네, 성취감도 없고 이미 다 갖춰졌으니까 그냥 뭐 거기서 그러면 뭐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운전하고. 고통과 지루 사이라고 삶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지루함이죠. 지루함. 사람이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지루함이 조금 덜어질 수가 있는데, 그 지루함 속에서 계속 행복이 온다. 행복도 나중에 지루해지는 거지. 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좋은 게 왔어야 행복을 느낄 텐데? 응? 계속 좋아봐. 그러면 그것도 지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조성해 놨는데 너무 심심해서 아유 나 청량에 싫다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앞에서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지. 교도소 가면 금고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잖아. 금고형하고 징역형하고 뭔 차이인지 알아요? 금고형하고 징역형? 아니 금고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잖아. 안 가봤어. 돈 내는 거예요? 돈 내고. 금고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금고 2년이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일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징역형은 일을 시켜. 일을 해야 돼 거기서. 일하는 게 재밌겠네. 일을 하고 그 대신에 돈을 주지. 거기 금고는 일을 안 시켜. 그 차이가 있어. 근데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교도소 자체가 때 되면 밥 주고, 일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잖아.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바깥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낫지 뭐. 적응 못해서 다시 들어가지. 자유를 억압받는 것만큼 고통받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수천리를 이동하는 새들도 있고, 그 뒤에 해영이에요. 동면하기 위해 부지런히 가을에 살을 찌워야 하는 동물들도 있다. 고통이 동반돼도 부지런히 움직인다. 얼마나 힘들어. 겨울 되면 그냥 동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먹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자연이라는 거지.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주어진 영역에서 자유의식을 통해서 개척해 나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람도 만나서 관계, 관계 맺고 싶지 않은데도 관계 맺어야 되고, 저 꼴보기 싫은데 가서 그냥 고개 숙여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세상에 갇히거나 수동적인 삶이 아닌 자연의 삶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로 그렇게 사는 거죠.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인간세를 오늘 하는데, 인간세는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세속의 삶. 우리가 세속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세속의 삶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이제 장자가 좀 보여주면서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회하고 공자가 나와요. 안회하고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회는 공자의 수제자잖아. 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이제 장자가 이 안회와 공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제 공자의 입을 빌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가 이름은 안회 공자를 썼지만, 공자를 말하는 거지. 공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면서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무용지용이라고 그러죠. 쓸모없는 게 쓸모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는데, 얘기가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안회가 중리를 뵙고 떠나겠다고 청했다. 이게 실제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그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제 그 우화를 이제 만든 거죠. 공자가 말했다. 떠나겠다고 아내가 하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아내가 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공자가 무엇 하려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제가 듣기로 이 나라 임금이 나이가 젊은데 그 행동이 독단적이다 이거예요. 그 경솔하다. 국권을 막 남용하고도 잘못을 알지 못해 함부로 민중을 막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나라의 단위로 계량하면 무성한 잡초만큼 많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지, 이 나라 임금이. 그래서 민중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저는 일찍이 우리 공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다.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를 만나면 뭐 한다? 나가라. 의사집에는 환자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하셨다. 공자 선생님이 그랬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엉망진창의 나라니까 제가 나가서 찾아가가지고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한테 떠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들은 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아마도 그 나라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공자가 말한 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얘기해. 공자 이제 입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아, 너는 아마도 가서 형벌을 받을 거다. 형벌을 받을 거다. 도라는 것은 복잡하길 바라지 않는다. 복잡하면 따질 것이 많아지고, 따질 것이 많아지면 어지러우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구제할 수가 없다. 옛날에 지극한 사람,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 먼저 도를 자기 안에 보존한 뒤에 남에게 도를 보존케 했다. 자기 안에 보존되어야 할 도가 아직 불안정하다. 어느 겨를에 포악한 사람의 소행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임금이야. 나쁜 임금인데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냐. 자기 먼저 잡고 가도 바쁜데 자기도 제대로 지금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 포악한 임금을 안정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해영 한번 보세요. 해영. 장자가 공자와 그의 제자 안회의 논의를 통해 세상사를 논합니다. 안회는 위나라의 임금 자격을
임금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가서 공자의 가르침을 행하면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도를 행함에 자기부터 보존한 뒤에 남에게로 확산됨을 일러줍니다. 호드가 맞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를 간절히 설명해도 도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국 갈등만 커집니다. 화를 당하기 십상이죠. 임금이 위나라의 임금이 비판을,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서 쓴소리도 해도 되고, 쓴소리를 해도 되고, 뭐 충언을 해도 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도량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도량이 안 되면, 예, 죽임을 당하기 딱 좋은. 그럼 예전에 교수님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산으로 숨어 살았지. 숨어 살았지.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육아에서 그런 거지. 그럼 공자에 그만하고 이거 지금 한 말하고 통하는 거. 이건 우화라니까. 장자가 네, 공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냥 하는 말. 이제, 아니, 논어에도 공자가 말씀하신 게, 이제 정치 철학이니까, 잘못된 정치를 계속 비판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다. 그 군주가. 그럼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지, 그러면 피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피하고. 일반 친구들도 자기하고, 이 친구가 뭐가 잘못돼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줘. 얘기해줬는데도 이 친구가 계속 받아들일 도량이 안 돼. 그러면 뭐해? 그 말하지 말라는 거지.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오히려, 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임금한테 충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임금한테 충원한다는 거는, 아니, 그 사람이 받아들일 정도가 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여기 뒤에 좀 나오는데, 죽임 당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올바른 얘기 한다고 했다가, 뭐, 목자를 죽은 사람도 많고, 뭐, 끓는 저 기름통에 막, 집어 넣어줘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임금이라도 또 언제 사람이 마음 변할 줄 알아? 옛날에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는데, 임금이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한 거지, 말하자면. 이제 미자하가,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이뻐하는 거지, 얘를. 그러니까 좋을 때, 이 미자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유독하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거나 그러면 이 월령이라 그러고 이 뒤꿈치를 다 자르는 형벌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임금의 수레를 함부로 타는 게 아닌 거지. 근데 이 새끼가 지 어머니가 유독하다니까 임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레를 끌고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타고 갔어. 그랬더니 이 임금이 오히려 막 칭송을 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미자가 이쁠 때지, 되게 사랑스러울 때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발목이 잘릴 만한 정도의 형벌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어머니가 유독하다니까 갔겠냐. 그리고 막 좋아했단 말이야. 어느 날은 이제 또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이렇게 따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던 거를 잊어버리고 임금한테 먹어보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또 맛있게 먹는 거야. 야, 이 새끼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먹던 거를 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좋으니까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미자가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이뻐 보이는 거야. 그때 어느 이 새끼가 미워하는 짓을 딱 하니까 이 새끼가 말이야, 옛날에 이제
이 새끼 다리 몽둥이 잘라야 되는데 내가 그냥 저 지어머니 유독하다고 내 수레를 막 몰래 훔쳐 타고 간 놈이라고 그냥 혼내고 그리고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지가 처먹던 복숭아를 내한테 줬다고 이놈은 천하의 나쁜 놈 새끼라고 거꾸로 퍼붓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는 아주 이게 도량이 넓은 것처럼 큰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젠가 이게 변하니까 또 그런 달리 얘기하는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마음을 이게 살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 지도자가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지도자가 엉터리 하는 걸 계속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이게 참 사람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좀 뭐 논의할 게 크게 없죠 이거는. 예. 지금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또 너는 덕이 어떻게 흐려지고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덕은 명예 때문에 흐려지고 지식은 다툼에서 나온다. 명예라는 것은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지식이란 투쟁의 무기다. 이 두 가지는 흉기다. 극진히 행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너는 덕이 두텁고 신의가 꿋꿋하지만 아직 남의 기분과 통하지 않고 남과 명예를 다투긴 하지만 다투지는 않지만 아직 남의 마음과 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억지로 인의와 예법에 관한 말로 포악한 사람 앞에서 늘어놓는다면 이건 남의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거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친다. 너는 아마도 남에게 해침을 당할 것이다.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한테 뭔가 충고하고 뭐 충언하고 간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못 배운 사람이 해요 그런 걸? 뭔가 배웠다는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배웠다는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왜 해? 명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한테 대통령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냐고.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걸 다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누가 얘기합니까? 응?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이제 뭐 신문 언론을 통해서 하던 방송을 통해서 하던 그래서 막 들어가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드러내? 자기의 지적인 거를 뽐내면서 나중에 명예를 드러낸단 말이야. 자기.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지금도 아니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비난은 안 한다 하더라도 비판은 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슬리게 생각하는 지도자 같으면 그 새끼 나중에 뭐 교수 자리도 잘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방송에도 못 나가게 방송국에 압력 올라가지고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 옛날엔 목 잘라 주겠지만 지금은 자리를 뺏어버리지. 그게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가 달라? 그 말하기 쉽냐 이거야 그게. 그 도량이 넓은 사람은 비판해라 그러면 비판 얼마든지 받고 나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야, 걔 조사 좀 해봐. 걔는 깨끗한지 조사 좀 해봐.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조사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일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 하는 거, 왜 지식이라는 거, 응? 이 명예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다 망가진다 우리 삶이. 오른쪽에 해용 한번 볼게요. 새 속에서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덕이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명예나 다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악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구사하다 보면 자칫 단점이 많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돼서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그 지적인 것을 뽐내다 보면 어떻게 돼? 상대 그 지도자를 구박하게 되잖아.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게
확 돌 수가 있는 거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심전심일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세상에는 항상 자신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인데도 잘못을 인정을 않고 그거를 변명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 말을. 그게 진실 팩트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한 거 아는데 그 잘못을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는 내가 답답한 사람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좋겠어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의 죄송합니다. 아직과 그런 고집을 못 꺾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그냥 언니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럼 그게 참 사회에 나와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동네 모임 같으면 그걸 가능한데 죄송한데 향교는 그래도 회의할 적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개인 하나가 좌지우지한다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걸 힘들구나를 요새 제가 이거 진짜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것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못 변화시켜요, 그거를. 변화시킬 수가 연세 없어요. 드신 분을 그렇게 바꾼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일 거고요. 그 이제 저도 최근에 어디 행사에 갔는데 그 축사 자기 순서 끝났다고 그냥 나와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행사에 와서 자기가 축사할 정도의 그 위상에 있다면 그 행사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예의죠. 근데 정관에 간단 말이에요. 뭐 간다고 뭐 양해를 구하는 거나 안 구하지 않는 건 관계 없는데 그 나가면서 이 무대 분위기를 흐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옆 사람하고 얘기한다든지 장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 격을 낮추는 거예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누가 그러는데 양희은이 정답을 얘기했대. 저는 못 고친다고. 이제 그러라 그래. 그러라고 해. 그래. 그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그리고 나중에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이쪽 편 들면 저쪽에서 수긍 안 하고 이쪽 편 들면 저쪽에서 수긍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양쪽 다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양쪽에서 거꾸로 판사한테 공격한다고 그러잖아. 끝도 없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상체. 무시작전. 피하는 게. 그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항의정승 소하고까지 뭐 다툼이 있었다는 그 얘기 있잖아.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그 며느리들이 얘기한 거죠 처음에 황희정승이 며느리 둘이 서로 다 저기 맞다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 시아버지가 황희정승 아니야? 그 황희정승한테 그 물어봤더니 우리 첫째 며느리 말도 맞는 것 같다.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까 아유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아니 여기 큰 며느리가 말이 맞으면 작은 며느리 말이 틀린 거고 작은 며느리 말이 맞으면 큰 며느리 말이 틀린 거지 어떻게 다 똑같이 다 옳은 말 같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말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랬잖아. 솔로몬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그걸 알게 됐냐면 그 황희정승이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어디 바깥은 그 소가 두 마리 있었는데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거기서 그냥 이놈이야 저놈이야 얘기하면 되는데 쫓아와가지고 귓속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색깔의 소가 더 일 잘한다는. 아니 거기서 왜 얘기 안 하고 와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냐 그랬더니 소가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래서 황희정선생이 거기서 깨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들도 이런데 사람 말을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듣는 이거 경청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삶은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 재상이잖아. 황희가 정승이잖아. 세종 때 어마어마한 정승인데 중국에는 재상이 되려면 그 뱃속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뱃속에서 노를 저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도량이 뱃속에서 배를 이렇게 짚고 움직이는 거. 그 배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도량이 돼야 재상이란 말이 어울린다. 근데 지금 재상이 뭐 조금 잘못 얘기하면 그냥 막 야 가서 죽여. 그러면 가서 죽여버리고 이런 게 되겠냐. 그래서 그 중국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제후국이니까 이런 게 제후국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그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의 그 도량이라는 건 참 큰 거죠.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지도자라면 뭐 무슨 말을 해도 뭐 죽이겠어요. 다 말이 안 맞으면 그냥 뭐 듣지 않을 뿐이지. 뭐 해를 안 주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면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고 배웠다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다투지 마라. 늘 그걸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라는 사람이 공자 입을 통해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여기 나오죠. 3번. 진실로 위나라의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싫어하면 어찌 너를 써서 특이한 정치를 추구하겠냐 이거야. 너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 왕공들이 반드시 권세를 누르고 말솜씨로 이기려고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눈이 어지러워지고 안색은 굳어지고 입은 변명을 하게 되고 용모는 거짓으로 꾸며서 마침내 마음이 상대방의 악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는 이제 불로 불을 끄게 되고 물로 물을 구제하는 것 같아서 이름하여 악을 더 보태주는 경우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끝이 없다. 너는 아마도 신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계속하면 반드시 포악한 사람의 앞에서 죽게 될 거다. 지금 어때요?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싫어한대. 그러면 제대로 된 정치죠 이게. 제대로 된 정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찌 너를 필요로 하겠냐 이거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임금이라는 거지. 잘 되고 있으면 갈 필요가 없지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워서 아내가 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래서 죽는다. 거기 잘 돼서 잘 들어줄 사람 같으면 어지러울 일도 없고 너도 갈 일도 없다. 네가 간다는 것은 이미 거기서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네가 가서 뭐 할 거냐. 너 괜히 자랑하다가 죽을 거고 자랑 않고 그냥 거기에 말만 맞춰서 또 거기 가다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제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거기 해용 한번 보세요. 권력자가 관료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외부에서 인재를 찾을 필요는 없죠. 필요하면 내부에서 양성하면 되니까.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죠. 측근의 충실한 참모가 즐비하더라도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하죠. 민중들이 편안한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혼란의 책임은 지도층이다. 어떤 정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정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칫 위태를 자초할 수 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걸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걸왕이. 거기 밑에 보면 주석을 달아놨죠. 예, 폭정을 일삼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죽죠. 탕왕한테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관용봉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응? 어진신한데. 그 다음에 주왕은 은나라 때 마지막 임금이죠. 주왕. 은나라 때 마지막 거기 주왕. 그리고 39번에 보면 폭정 일삼다가 무왕한테 주나라 무왕한테 결국은 멸망 당했잖아요. 왜 이제 주왕은 누굴 죽였어? 비간을 죽였죠. 비간. 충신이란 말 충신. 충신을 죽였다니까. 그 이제 비간도 죽고 관용봉도 죽었어. 이건 다 진짜 이런 거는 이거 진짜 사실이지. 다 죽음을 당했지. 바른말 하다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른말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 이들은 모두 스스로 몸을 닦아서 아랫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민중들을 어루만져 줬다. 아랫사람으로서 그 윗사람을 거역한 사람이다. 윗사람이 잘못된 거지. 정치를 잘못한 거지. 근데 아랫사람들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준 거지. 그 임금은 그들이 수양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도리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런 아랫사람으로서 올바른 얘기하는 걸 싫은 거야. 자기는. 이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 충신이라는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잖아. 명예를. 그 자기는 나 죽어도 괜찮다. 나 바른 말하고 죽을 거다. 그러고 가서 바른 말 하잖아. 당신 잘못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냐고서 거기서 막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야, 저 새끼도 죽여라. 그럼 죽었어. 자기는 이제 충신이 남는 거예요. 이름 남잖아. 지금까지. 예? 비간이라든가 관용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름에 남잖아. 우리 후세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 하냐는 거야. 죽었는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게 도가에서는 뭐예요? 도가는 무슨 짝이라 그랬어? 이 유가는 이 치세지학이라 그랬죠? 네? 세상을 다 살려가는 학문인데 이 도가는 치신지학이잖아. 몸뚱이 자기 몸뚱이를 살려가는 학문이야. 이 도가는 철저히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게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네? 육아는 세상을 다 살려가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거야. 육아는 다 정치적인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임금이 잘못하면 가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죽어도 바른 말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육아고 도가는 자기 몸뚱이부터 우선 삼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몸뚱이 죽어야 명예 있고 그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다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은 다음에 명예 있으면 뭐 대대손손 가면 뭐해. 자기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육아적인 입장에서 비간도 참 충신이었다. 관용봉도 충신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뭔 소용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치신지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명예나 다툼을 전제로 하기. 그렇지. 그래서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괜히.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인기가 별로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조그만한 거 잔잔한 것들이 계속 불거져 갖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반대되는 또 야당 쪽에서는 막 계속 물고 늘어지고 언론에서도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계속 터트리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큰 문제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나는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좀 섭섭한 얘기도 아니죠. 그냥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를 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세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메시지가 와. 정치 안 하려고 하죠. 이거 다 체크가 된다. 하나하나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공천받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AI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상대가 있으니까 공천하면 나 혼자 공천하면 괜찮은데 신청을 여러 사람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저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없는지 막 뒤지잖아. 그러다 보면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했다. 그럼 이게 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좋은 눈으로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 그 청와대 그 이른바 이제 그 수석 말고 비서관들 막 2명씩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때야.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공으로 이제 들어왔다. 어쩌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들어와서 이제 어공인데 그분들이 지금 나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또 세력 있는 분이 이른바 윤핵관 중에 뭐 누가 하워에서 밀렸다. 이렇게까지 지금 또 보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 과거와 달리 요즘의 정치는 굉장히 그런 쪽에 예민하고 뭐 다 보셨다시피 그 청문회 때 뭐 10년 전에 올린 글 뭐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건이 걸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도가에서 육아를 보면 비판할 게 뭐 천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살려간다는 육아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것조차도 다 이게 권력 투쟁으로 이제 가면 다 뭐 건이죠, 건이 그냥. 너무 지역적인 거 가지고. 응.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가에서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괜히 지적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다투지 마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냥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거기에 왜 폭정을 하냐고 거기서 간해가지고 왜 죽임을 당하고. 그 주황이 그 40번 한번 보세요. 그 69페이지 저 주석 40번. 주황의 숙부로 주황의 폭정을 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누가? 비간이 있죠 거기. 응? 비간. 그래가지고 비간이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지.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심장에 구멍이 7개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막 나오지. 그 얼마나 무식한 놈이야 그 주왕이. 응? 그 하나라 때 하나라의 거왕이 그때 여자가 항상 여자가 있어. 그때 막 맨날 술 먹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주지용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주왕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자 생각이 안 나. 아내가 위나라에서 온갖 지식과 말솜씨로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말솜씨로 권력자를 설득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권력자 아래서는 인재들이 오히려 해침을 당하기 십상이다. 도가 있을 때 나아가고 도가 없을 때 물러나서 숨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도가 있을 때는 그 나가서 정치를 하고 도가 없을 때는 숨어 사는,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육아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도가 없어. 완전히 이게 파렴치한 어떤 이 폭정을 일삼는 군주야. 그럼 거기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 군주의 나쁜 폭정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민중들한테 더 악한 정치가 커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숨어 살으라는 얘기예요. 숨어 살아야 돼. 무도한 권력자 앞에서는 현명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공자가 얘기했죠. 커피 시켰어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커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커피를 시키셨다고 지금 가져오실 건가 봐요. 잠시 후에. 커피가 여기까지 오나?
일단 하자고요.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정하면서도 마음을 비우고 부지런하면서도 한결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공자가 야 그게 되겠냐? 사나운 기가 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밖으로 크게 드러나며 안색도 일정치 않고 사람들이 어기지 않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억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날마다 조금씩 쌓는 덕도 이루지 못할 사람이라 하는데 하물며 큰 덕을 쌓는 경우에 있어서랴.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감화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합치되지만 안으로는 반성하지 않는다. 어찌 그게 되겠냐. 이 한비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금이 이제 가령 속으로 돈을 밝혀. 근데 임금은 아주 청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렴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지. 근데 임금이 청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임금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는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코드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새 남편의 그 유세하기 어렵다. 유세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것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단정하면 되냐? 단정하게 마음을 비우고 또 부지런하게 한결같으면 되겠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해야 한번 보세요. 단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다. 남이라는 대상이 전제되어 있다. 단정. 우리가 단정하게 꾸미고 막 그러잖아. 그건 아니 저기 자기가 자연인 우리 가끔 가다 보잖아. 자연인이 단정한 사람 봤어? 단정한 자연인 봤어? 그냥 막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 옷도 그냥 아무 옷이나 이렇게 걸쳐 입고 막 그러잖아. 그 왜 그래? 대상이 없으니까. 그 자연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속에 사는 사람은 전부 뭐해? 전부 단정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왜? 대상이 있잖아. 대상. 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니까 나를 낮게 평가하면 나는 낮은 가치로 평가받으면 나쁘니까 가치가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자꾸 단정하게 한단 말이야. 그 인위적인 걸 계속 지금 이제 애들로서 지금 비판하는 거지. 장자가. 단정은 결국 자신을 의식한다. 의식하는 데서 나온 거다. 안회는 마음을 비우고 성실함이 한결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자는 포악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 소용이 없다. 사나운 기가 가득한 사람한테서 뽐내기를 또 좋아하잖아. 이런 그런 폭정을 일삼는 그런 지도자는. 그런 사람한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덕 쌓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되겠냐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지. 결국은 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아내가 막 그러면 안으로는 강직하고 겉으로는 저의 뜻을 굽혀가지고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들의 말을 붙여 인용하도록 하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 얘기입니다. 무슨 이제 인용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게 육아적 방식이지. 육아도 뭐 다 옛날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어떤 임금이 잘못 폭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 이제 유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런다고 뭐 되나 그게. 결국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책은 될 거야. 얘기 이렇게 다 읽어보면 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뒷장에 해야 한번 보세요. 74쪽에 안회의 설득 방법이 변화된다. 공손한 마음으로 선원들의 지혜를 동원하면 상대가 움직일 것으로 본다. 사람은 모두 시공을 초월한 무리의 존재다. 시공을 초월한 한 무리의 존재다. 한 무리의 사람은 내 마음이 곧 상대의 마음이다. 더구나 자신의 주장보다
선원들의 교훈을 가지고 접근하면 상대가 감화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공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포악한 사람이 그 정도로는 감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그럴 도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옛날 얘기 아무리 해줘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공손한 마음으로 강직하게 목을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해서 얘기해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가 너 가면 바로 죽어 그랬더니 그러면 좀 공손한 마음으로 선원들의 지혜를 인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그런 거 갖고도 안 된다. 그 7번도 이제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이어가는데 대체로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 재계가 나오고 자기가 이제 거기 보시면서 77쪽에 77쪽에 보면 이제 물어보지 않고 디카페인을 시키면 돼. 디카페인이 안 됐대요. 그 비싼 거를 처음 오시면서도 이런 걸 막 사보는 거 그러면 그거 하나씩 그냥 조금씩 마시죠. 뭐 마시면서 하죠. 뭐 그럼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쉬는 시간 원래 있는데 아니 선생님 저기 커피 안 돼요. 디카페인 살라고 했더니 없대요. 아니 저 한 잔 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 뭐 이것도 빵이 없대요. 아니 저기 무료지 않아요? 아니요 단식 드릴까요? 선생님 빵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넣어서 먹어요? 아니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흘릴까 봐서 그냥 마실래요? 나는 이 커피를 마실 줄 몰라가지고 맛을 몰라 지금도. 아니 밤이라서 디카페인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없대요. 안 된대요.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되는 거죠? 신입생 환영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선생님 이게 현대에서는 논하고 명자 이런 걸 하다가 여기 보니까 철학적인 거 하다 보니까 왠지 저희는 해석을 하면 답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근데 이거는 답이 생각이 답이니까 각자가 다르니까 그냥 생각을 해야지 경주에는 옥산 서원이 있대요, 그중에. 응. 옥산 서원. 그 책 안 줬나고? 질문인데. 책 안 줬나? 있어요? 응. 아니면 있어요. 옥산 서원 내가 안 줬어? 아니 주셨어요. 거기 아버님. 엄마가 진작 얘기했어. 그 책은 이제 내가 산 거라. 맞아요. 돈 없는 분은 안 받아. 돈 없는 분은 안 받아. 받으셔야 돼. 맨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정회장 그 가는 거 있잖아. 통도사 10월 1일 날 그냥 정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아예 정해놓고 아예 정해주고 그냥 갈 정해주고 사람 그냥 안 갈 사람. 그래 10월 1일 날 정해놓고 거기다 결정됐다 그러고 그리고 올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저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가자고 그냥. 네. 10월 2일, 10월 1일 아니야? 10월 1일? 10월 1일? 토요일 날. 당일치기죠? 당일치기지. 네, 당일치. 그러면 교통편은 그냥 차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봐야지 그날. 숫자를 보고. 이제 일단 몇 명이 되는지 봐서 몇 명이 안 넘으면 그냥 차
개인차 타고 가고. 봉고차 아니 봉고차 하나 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학원차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학원차 노란 거 있어. 넉넉하게 하는 있어 아는데? 네, 안 돼.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단체로 가면 재밌죠. 저희 집사람 거기 간다고요. 통도사? 형님도 같이 형님도 같이? 저도 저 집안에도 몇 명 돼요. 그러면 거기 딱 정해서 10월 1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그 자꾸 이제 그게 나을 것 같아. 민주적으로 자꾸 뭐 하다 보면 그거 아니, 그게 못 정해 아니고 안 정해. 오셔가지고 여쭤보고 우리가 날짜를 그냥 교수님이 편한 날을 잡아주시면 글을 올려야겠다고 얘기할래 했어. 나중에. 아니 정해졌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문 선생님 뭐 그래서 뭐 재미가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자꾸 듣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또 아니, 그 저기 또 재- 원문만 해석만 하고 있다가 그게 해석이 아니라 치세지약은 뭐 그냥 그 육아에서 좀 벗어나서 도가를 한번 보시고 또 가끔가다 내가 불가철학 또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다 보면 육아도 좋지만 육아면 약간 이제 이게 좀 딱딱한 게 있잖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바른 생활처럼. 근데 육아나 도가나 불가는 거기서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좀 편안할 수가 있어. 우리가 육아적으로 보면 아니 뭐 속상하고 뭐 속 터지고 그래도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돼야지.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는 거야. 이제 시장도 그 얼마나 피곤해 그 되면. 원문은 아예 선생님 안 꺼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원문 안 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원문 필요하면 그거 보면 되고. 아드님한테 있는 한자 이제 그 저기 요번에서는 불선이라는 거가 많이 해석되잖아요. 예? 선이라는 게 착할 선자가요. 근데 아까 그게 여기 다르구나. 그거 있어요. 우리는 한번 몰라가지고. 한자 몰라요. 시간이 좀 똑같이 한글도 어려워요 이거. 선이 첫 번째면 악이라는 게 불선이잖아. 악은 이꼴 불선. 두 번째 마음이니까. 불선이라고 써있길래 어. 해석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길래 해석이 그렇게 돼 있길래 이래서 우리 문쌤이 육아만 공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아니에요. 오래 깊이가 하진 있으신 거. 아니 오래 하진 않았어요. 심화반. 초급반이 저희 아줌마들 여기 부부 아니에요. 아줌마들은 초급반이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이 뽑아가지고 그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재밌는 얘기. 하고 하래. 소설 근데 이게 아니 더 여기 필요할 것 이렇게 뭐지 나오는 거랑 뭐 예를 들어 이성구화나 뭐 소설 뭐 탈무드나 그런 거 같이 접목해가지고 재밌게 해주시면 이게 철학이죠 이거. 네? 이건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철학적인 여기 내용하고 뽑고 같이 이렇게 연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거 같이 어려워요. 한문에서 벌써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해 쉬우시죠? 아니요. 처음에 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제 조금 들리잖아. 조금 부사님은 쉬우시죠? 쉬우시죠? 아니 그냥 재미있고 또 그런 깊이가 어떻게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몰랐던 분야를 알려준다든지 네, 저는 쉬워지겠군요. 옛날 그 역사 속의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뭐 학습지 비용료로와 뭐 배우고 익히기 부리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이게 그 정말로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난 군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요. 하는데 그 뜻풀이를 보니까 군자는 상대에게 맞추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자는 정해진 그릇이 아니라 상대에 봐가면서 뭐 이렇게 맞춰가는 거다. 그 이제 군자 불기할 때는 그렇게 네, 하고 군자는 군자라는 게 이름이 임금의 아들이 군자예요. 본래 군자잖아. 임금 군자의 아들 자자잖아. 임금의 아들이에요. 근데 임금의 자식들이 많잖아. 그럼 임금의 자식들은 뭐야? 지도층이 아니야. 지도층이지. 지도층인데 그게 이제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군자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 그랬잖아. 하달한다는 건 물질적으로 자꾸 이제 깊어진다는 거, 물질적으로. 뭐 소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군자 임금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근데 이게 폭이 넓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임금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위덕자,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자의 반열로 이제 쓰는 거지. 본래적인 거는 이제 임금의 아들 자식들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도층이 커지면서 보니까 아니 이름은 군자인데 왜 군자처럼 안 하고 그 물질을 지향하냐. 그래서 너는 소인이다, 소인. 그래서 소인이 되지 말고 이제 공자는 끊임없이 뭐가 되라? 군자가 되라. 여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숙녀가 되라. 그렇게 이제 밝혀지니까 여자는 소인과 같은 존재지. 남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지 말고 숙녀가 되고 여자가 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왕의 아들이 군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거. 요즘 시대 따지면 아니 본래 군자의 그런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임금의 자식이야. 본래는. 저희 조상 이제 효령대군, 뭐 광해군, 연산군, 무슨 소원군 이런 군자인데요. 전주시. 저는 전주이가 효령대군 손인데 그 이제 왜 그 대군이 있고 이제 후궁이 나면 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거기서 연결된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는 지금 뭐 500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대군이. 군자를 쓴 거 벌써 2000년 훨씬 넘은 거예요. 저는 양반을 2500년 넘은 거지. 공자 때 썼으니까 그 앞에 이미 다 쓴 거예요. 네, 군자. 근데 지금 뭐 조선조는 뭐 이제 500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솔직히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도 배워오고 뭐 명나라 청나라 시대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왕의 아들을 뭐 대군이니 군인이 불렀던 그 군자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학식이 높으신 분을 호칭하는 군과 같은 분이에요. 아니 그 임금의 자식의 군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군자는 조금 개념이 달라졌죠. 이제 처음에는 그 임금의 자식이니까 지도층이잖아. 그 우리가 의사 가운을 입었어. 사자 들어간. 아니 의사 가운을 입으면 행동이 어때요? 조심스러워지죠. 아니 이렇게 좀 혼나죠. 의사처럼 해야 돼 행동을. 의사처럼 안 하면 그건 가짜 의사라고 그래. 전문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막 들어 누워도 돼.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군자 이름에 걸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럼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는데 임금의 자식도 임금다워야 돼. 근데 임금답지 않고 임금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민중을 위해서 이제 이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그쪽은 안 하고 자꾸 돈 밝히고 막 그래서 내가 민주당 좋아하다가 민주당 제가 싫고 조국 이후로 내가 다 손절하고 우파를 갔던 게 이 녀석도 돈을 밝히면 안 되는 돈을 밝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내가 열받아서 걔네들하고 손절한 거지. 그 지도층이 지도층다워야 되는데 지도층이 안 다워. 그럼 걔네들 군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미 지도층은 이제 광의의 개념이 된 거지. 지금은 군자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커진 뭐 이제 공직자들은 다 군자예요. 공직자들은 이미 지위가 있잖아. 지위가 유위자 위자 그 다음에 유덕자 지위가 있다. 응? 지위가 있는 사람과 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응? 지금은 이 군자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덕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덕을 베풀지 다 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뭘로 가? 돈을 밝힌단 말이에요. 돈을. 이건 전부 다 이게 태극으로 보면 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 군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향하네? 물질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인이. 이 군자의 이 반대되는 소인이 만들어진 거지. 소인이 원래 없었지. 근데 소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도층이 아닌 건 아니야. 이 사람도 지도층이야 다. 이 사람은 그냥 뭐 이게 동네에 모여서 뭐 돈이나 밝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같은 지도층이요. 이게 같은 지도층인데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이제 이원화가 된 거예요. 같은 지도층인데도.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지. 지도자들이라고 돈 밝히고. 이재명도 그래서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고. 응? 지도자는 대학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다 나눠주라고 나오잖아. 나눠주라고. 재물을 나눠주면 누가 와? 민중이 오지. 이렇게 싹 오지. 근데 재물을 내가 이렇게 다 긁어 모아. 그럼 누가 떠나가? 민중이 떠나가지. 그 대학에 나오잖아. 그래서 지도층, 군자는 전부 다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이지 끌어가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재산이 누군가는 많으면 누군가는 어렵게 되는 거니까. 본래 군자가 그런 건데 요즘에 이제 많이 광의의 개념으로 이제 변화돼가지고 군자는 어때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군자다. 그래서 공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군자도 장자로 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다 군자인데 공직자들이 돈을 밝혀봐. 그러면 싫어하는 거지. 우리 승표 형님이나 우리 이 강석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청렴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급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도 명예로서는 최고지. 근데 유가적으로 보면 최고인데 도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야. 도가적으로 보면 사모님이 힘드셨겠어. 도가적으로 보면 청렴했든 안 했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야.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들을 강의가 아니라 집사람이 들을 강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뭐. 그 형수님 같이 오시라니까 왜? 몇 번 권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벌써 돌을 닦아. 강의 내용을 벌써 미쳤는지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시고 오세요. 여기 저 모이면은 간다 그랬어. 제일 먼저 간다. 맞아, 그분들 많아요. 아니 근데 시간의 문제더라고. 시간을 저녁 이게 낮이면 좀 안 돼. 저녁 시간. 잘 들어가라. 이런저런 이제 뭐 재개하는 문제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공자가 얘기해 주는 거지만 장자가 이 공자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좀 이제 이게 그냥 이거는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주장했던 걸 한번 이렇게 보면 그 76쪽에 그 밑에 이렇게 보세요. 자기 세 번째 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기 마음에 출입문을 만들지 말고 남을 해치지도 말 것이며 도를 거초로 일정하게 해서 부득이 할 때만 응하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취를 끊기는 쉽다. 자취 알죠? 자취. 이거 발자취 이런 게 이렇게 자기 이렇게 뭐 이게 살아왔던 거 그걸 끊기는 쉽대. 근데 새 속에서 땅 위를 걷지 않기는 어렵죠. 예.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때 사람을 속이긴 쉽다. 사람한테 속이기 쉽잖아. 근데 하늘에 불임을 당할 때는 하늘을 속이긴 어렵다는 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속을 수는 있지만 하늘에 속임을 당하거나 하늘한테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지각이 있어서 무엇을 안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각 없이 안다는 말은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써요. 그 자기 또 이 교훈으로도 삼고. 저 텅 빈 곳을 보라. 공허한 거죠, 공허.
텅 빈 방이 환해지니 길상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길상이 머물지 않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좌치라고 한다. 좌치라고 한다. 그 밑에 좌치를 보시면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리저리 막 치닫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수련이 좀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서 경주 생각하고 광주 생각하고 막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수련이 잘 되면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명상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옛날에 눈을 뜨고 했다고 했지만 요즘엔 다 눈 감고 한단 말이에요. 눈 감고 뭐 이렇게 뭔 생각하세요 하면서 화두를 주는데 근데 그게 뭐 떠오르나 뭐 자꾸 딴 생각하고 좀 이따가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지? 별 잡생이 생각이 다 나지. 근데 그게 수련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 문 선생님 생각 탁 하면 탁 문 선생님 생각나고 강성 형님 생각하면 강성 형님한테 딱 집중이 되고 이게 탁탁탁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잘 되면. 그게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 장자가 하고 싶은 말 거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아내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처음에는 올바른 얘기를 하려도 안 돼. 그러면 단정하게 한다고 해도 안 돼. 그럼 재개해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장자가 공자 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뒤쪽에 78쪽에 이게 이제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제가 조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해영 한번 보세요. 심재라고 그러죠. 심재. 그 핵심은 마음을 비우는 거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을 비우면 길에 떨어진 재물을 봐도 죽지 않고 미인을 봐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운동 경기에 임해서도 반드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해도 반드시 상대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다. 마음을 비우면 몸이 자연스러워지고 유연성이 확보된다. 우리 세상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순수한 물, 전혀 불순물이 없는 그런 물이 있고 하나는 우리 커피 지금 이렇게 잔이 있는데 하나는 전혀 불순물이 없는 물 하나 있고 하나는 흙탕물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흙이 섞여 있는 물이야.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이 섞여 있는 물도 깨끗하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뭐야 이거. 순수한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투명하지. 근데 흙탕물은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탁해지죠. 우리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탁한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비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만 마련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물이 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라든가 뭐 명예 이런 걸 자꾸 따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혼탁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무의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자기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가. 내가 뭔가 배워서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아까.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러잖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 지각이 있어갖고 뭘 안다는 게 지각이 있어서 뭘 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지각 없이 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대. 그러면 지각이 없는 사람은 무지잖아. 무지는 못 살아? 아니 날개 있어갖고 나는 놈이 나 지금 날개 있어갖고 난다는 걸 아냐 이거야. 우리 맨날 걸어다니잖아.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럼 눈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문 선생님 나 보면서 내가 오늘 문 선생님 볼 거야 그러고 봅니까? 그냥 보이잖아. 그냥 얘 의식하고 봐봐. 그럼 웃기지 않아? 나 걸어가면서 나 지금 걷고 있다 생각하면서 걷는 놈 있냐 이거야. 그냥 걷는 거지. 그거를
아니 자연은 이렇게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이렇게 살아가게 마련인데 그걸 굳이 이걸 내가 지적인 게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서 뭐 내가 날고 있다, 뭐 지금 내가 달리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별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자꾸 의식해가지고 그걸 대단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막 높여가지고 발광을 한다는 거지. 그 결국은 뭐야? 자기 스스로 마음을 해치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치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지. 마음을 못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돈이 뭐 10억 벌면 뭐 우린 뭐 지금 1억 있어 그러면 10억 벌고 싶지. 그럼 10억이 또 실현이 될 정도 되면 아니 그 저기 아까 점심을 저 행궁동 거기 수수한가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막 1,000만 원도 안 갔어요. 땅이 지금 3천만 원 간대. 아까 이제 들었는데 평당 3천만 원. 그 100평이면 얼마야? 에? 30억이 30억. 아니 거기서 막 10억 20억 금방 벌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그거 이제 몇 억 주고 샀어. 근데 만약 3억 주고 샀어. 근데 10억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떻겠어? 딱 끝나? 아, 나 10억 벌었으면 끝난 거야. 나 더 이상 이제 뭐 버릴 게 없어. 그러고 맙니까? 3억이었을 때는 5억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그러다 10억 됐어. 그리고 너무 좋잖아. 그럼 얼마나 또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욕심의 기준이 자기 바라는 게 한 50억 되겠지 또. 50억 벌어야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지. 에? 왔다 갔다 하고 끊임없이 말 타고 막 지랄 발광하고 다니는 게 요즘은 차 타고 막 지랄 발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저희가 생각나요. 저희 설명해 주신 무의자인이라는 게 어떤 걸 무의자인이라고? 인위적인 게 없는 거지. 무의라는 게 인위가 없다는 거잖아. 무의. 이게 네, 그분 가져왔어요. 이건 없다는 거죠? 예, 예. 이건 함이라는 거 이건 인위야 인위. 사람이 하는 거. 이게 사람 더하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짜잖아. 가짜. 거짓 뒤자잖아. 인위라는 거는 거짓 뒤자잖아. 이게 가짜라는 말이 가짜. 그러니까 가짜 뭔가 인위적인 게 없다 이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그러면 선생님, 저 자유는 순환이잖아요. 일단은 네. 계속 돌고 도는 게 순환인데, 그럼 무의자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 봐. 자연하고 순환. 여기다가 어떤 여기다 꽃을 하나 이렇게 여기다 꽂아. 여기 꽃병이라 생각하고, 에? 꽃을 하나 여기 바깥에 저기 그 싹을 나온 거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흙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심어. 여기 진짜야 가짜요. 가짜죠.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심었던 거니까. 그렇지. 이게 인위란 말이야. 이게 인위적이잖아. 예, 예. 요게 진짜냐 가짜냐 가짜라는 거야. 인위잖아. 인위. 이건 가짜라는 거지. 왜? 쭉 잠시는 살아. 왜냐면 이게 허가 있으니까 요만큼이 허가 있으니까 여기 조그마니까 뿌리가 여기 감당이 된다고.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커지면 이파이 가지도 이만큼 커지면 이 뿌리도 그만큼 그 가지가 5m가 자랐다 그러면 뿌리도 5m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한돼 있으니까 죽잖아. 아, 이해 안 가요? 아니요, 이해 가는데요. 제가 일단은 저기 육아 쪽에 거 저기 하다 보니까 자꾸 교과는 약간 방임 자유 방임이라든가 약간 뒤집어. 업사이드 다운이. 네. 아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걸 보면 돼. 이 도가는. 그러니까 명예, 지식,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많이 배척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저기 그로부터 환영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환영? 아니요,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제 육아가 우리 삶은 육아처럼 사는데 육아처럼 살면 자꾸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 네, 맞아요. 힘들고 그럴 때 보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아 명예 그거 별거 아니구나. 돈, 재물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보면 이거 좀 시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논으로 보다가 맹자를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 막 까잖아요. 모든 걸 다. 완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도 인권도 막 그러니까 치세지학이니까 세상을 다스려가는 학문이니까 계속 공격을 하지.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가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 그 9번 한번 보세요. 79쪽에 9번. 공자가 또 말했다. 기교로 힘을 다투는 사람은 의기양양한 상태로 시작한다. 끝에 가서는 늘 음모를 꾸미고 심해지면 기이한 재주가 많아진다. 예의를 따지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얌전한 상태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늘 난잡해지고 심해지면 기이한 쾌락이 많아진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끝에 가서는 비루해지고 시작할 때는 간략하지만 마칠 때는 반드시 중대한 일이 된다. 요거 도가가 공자의 입을 통해 갖고 막 비판하는 거야 이게. 육아적인 게 이렇잖아. 처음에는 아주 예의를 따지고 그냥 술도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아이 드시라고 하다가 좀 나중에 술 취하면 어때요? 눈 찌르잖아. 눈 찌르잖아. 그리고 막 옷 다 벗고 막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러고 사냐 이거야.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상대를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의가 왜 필요하냐 이거야. 너무 형식적이지. 그렇지. 너무 이제 따지지. 그러니까 이 정조도 정치하다가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이 노자나 장자를 읽어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청량감을 느낀다고 어록에 다 있어. 기록이 남아 있어. 얼마나 이게 힘들어 삶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신하가 팍 와갖고 대들이잖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못해. 응?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가서 그러면서 계속 철학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그냥 경연한다고. 경연이라는 게 그거야. 임금 붙잡아다 놓고 철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거기서 말 안 듣는 임금이 거의 연산군 처음에는 말 잘 들었다가 나중에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대부분은 꼼짝 못하고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그 잠도 막 지 맘대로 못 자. 옆에 여자들이 다 둘러서 자잖아 옆에. 그리고 일어나셔야 되면서 막 쭈물러주고 일어나키고 막 똥도 맘대로 못 싸. 갖다 받치고 싸세요. 뭐. 얼마나 힘들어 그게. 자기 삶이 없어 자기 삶이. 그래 이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뭐야 저기 오늘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진도는 엄청 많이 나갔네. 그거 있잖아 그 먹이 꽝꽝 10걸음 걸어야 한 번 먹이 쪼고 100번을 움직여야 한 모금 마시지만 세상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아니 임금이 그렇게 자기가 민중을 위해서 정사를 잘 한다고 하지만 그 정해진 틀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거 얼마나 피곤하냐 이거야. 자유로워? 자유 없어. 쉬고 싶은 마음도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만날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주소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만나야 되고. 그게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번 또 보세요. 거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80쪽에 한번 보세요. 80쪽에 말은 풍파와 같고 행위엔 득실이 있다. 풍파라는 것은 요동하기 쉽고 득실은 위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숨소리는 거칠어지는데 여기서 거친 마음이 아울러서 생긴다. 각박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참으로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말을 알겠는가. 그래서 격언에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고 성공을 애써 재촉하지 말아야 되고 정도가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라고 했다. 명령을 바꾸거나 성공을 재촉하는 것은 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바꾸거나 성공을 재촉하는 것, 그건 위태롭게 하는 거래요.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시일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미처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오른쪽에 보세요. 81쪽의 오른쪽 해영. 사람은 본래 무의자연의 삶이었다.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땐 잤다. 근데 자의식이 발동하면서 구별하고 경쟁하는 의식이 생겼다. 구별과 경쟁이 강화되면서 분노의 풍파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짐승이 죽을 때 숨소리가 거칠어지듯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사나운 성품을 드러낸다. 극하면 공멸한다. 자연으로 회개해야 한다. 구별과 경쟁이 없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머니는 항상 품어주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자의식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구별하고 경쟁해서 막 요즘에 뭐 이게 짝대기 그려가지고 누가 얼마큼 수입을 올렸고 뭐 얼마큼 했다고 그거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응? 여기저기 다 경쟁시키고 그 말 천리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리마는 본래 많았지. 근데 어떤 말이 천리마인지를 모르다가 백낙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때 백낙이라는 사람이 말을 딱 보면 천리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탁견의 소유자였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천리마다. 그러면 무척 잘 먹여가지고 이제 조련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리마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재인데 그 인재가 다 좋냐는 거야. 좋으냐고요? 아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리마가 우리는 좋다고 보지만 천리마 그 말은 본래 어떤 놈이야? 지가 뛰고 싶은 데는 아무 데나 막 뛰는 게 말이야 원래. 말은 아무 데나 아무 쪽이나 원래 길이 없어.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뛰는 거야 아무 데나. 근데 천리마가 되면 못 뛰어. 뛰고 싶어도 뛰라는 데만 딱 정해줘야 뛰고 뛰지 말라면 뛰지 않아야 돼. 그럼 자기의 그 본성 천리마가 아닌 그 말의 본성이 다 사라졌대. 그럼 사람은 뭐야? 사람도 그 본래 성이 있어.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구경하고 싶을 때 구경해야 되는데 인재가 됐어. 인재. 잘 단련된 인재가 됐어. 너 인재야. 그럼 인재가 되면 어떻게 돼? 지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다 그걸 쫓아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 그게 천리마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다 훼손된 거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리마가 본성을 해치듯 인재도 본성이 해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꾸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끼리 살 때는 유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잖아. 막 서울, 전국 학력고사 수석했으면 서울대 갔다. 그럼 서울대 어느 학과 갔다 그러면, 그 부모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막 띄워주잖아. 그럼 그게 진짜 좋은 삶이냐, 이거야. 걔는 그 삶이 없어, 이제.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고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 너는 이제 세상에 알려진 인재가 됐다. 너는 세상 사람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어떤 형태로든 천리마처럼 인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자기 삶이 있냐는 거야.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 인재인데? 그럼 똑같이 자고 싶을 때 자면 인재가 아니지. 그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인재는 탁월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들 잠자고 싶을 때 자는데 그들은 못 자지. 놀러 가고 싶을 때 못 가지. 그게 뭐가 좋은 삶이냐는 거야. 완전히 본성이 다 캐친 거지. 술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시잖아. 남이 눈치 봐가지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못 가잖아. 왜? 감시자구만. 눈동하게도 감시. 어떻게 네가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수 있냐고 막 그거 다 팝 찍어가지고 제보하잖아. 저기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너무 보이자인데 너무 재밌네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게 차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맞춰 사는 거죠. 예. 육아적으로 사는 거지. 다 누구나 다 육아적으로 살지.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속죄 산다면 다 누구나 육아적으로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은 몇을 뒀는지, 또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뭐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지위를 다 이게 층층시야를 만들어내. 평가를 해. 그래갖고 자기도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어울리고, 자기 눈높이보다 높으면 약간 이렇게 멀리하고, 자기보다 낮으면 또 멀리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냐 이거야. 아니 그걸 안 따지면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어유 야 윤 대통령 고생한다 이럴 수 있고, 그지를 만나도 아이고 땅바닥이 좋긴 하지 요즘에 그냥 날도 더운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육아적으로 살면 아이고 왜 거지같이 살고 그래야.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고 그래야? 응? 그 얼마나 피곤해. 이것저것 다 따지려니까. 지금도 막 따지는 얘기가 엄청 많잖아. 이게 다 육아적인.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요게 재물론에 보면 내가 그 얘기는 안 썼지만 도통위일이라는 말이에요. 도통위일. 도통위일. 도가니까 도가 나오는 거지. 이 도통 위 일. 도가 통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돼. 다른 거 없어. 그냥 도가 통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가도 뭐 맨날 일심사상이니 뭐 다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불이 이 사찰에 가면 불이 이런 게 많잖아. 둘이 아니다. 불이문도 있고 들어갈 때마다 둘이 아니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너와 내가 둘이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다. 그거잖아. 우리가 다 뭐 둘인 것 같지만 하나에서 둘 되고 둘이 네 개 되고 네 개 태극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하나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또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64개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싹 이게 초록 이게 뭐야 모으면 하나에서 나온 거죠. 하나에서.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똑같아. 도가 한번 통하면 한번 이게 소통됐어. 육아로 말하자면 일이관지. 한번 딱 통해졌다. 그러면 하나는 다 통하는 거야, 그냥. 그럼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상대를 못났다고, 육아적으로 보면 못난 사람한테는 우리가 좀 약간 하대하는 게 약간 있잖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지위가 있고, 사람이 인품이 괜찮으면 함부로 안 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좀, 못나 보이고, 좀 이게 행색이 좀 천해 보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갔는데, 자기가 음식점에 일하는 사람한테 음식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건 자기가 낮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봤어? 그리고 자기가 또 높은 데 가서 있어봐. 그건 높은 사람이 그거 할 수도 있잖아. 서빙 할 수도 있잖아. 옛날에 산미그룹인가? 산미그룹 그 부회장 하던 사람이 호텔 가서 서빙도 하고 막 그랬잖아. 이름을 잊어먹은 서신이 맞아. 서머인데 그냥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할 줄 어떻게 알아? 강석이 형도 그런 거 안 따지잖아. 막 이거 뭐 다 하잖아. 어린아이들 효교육도 하고 장애인식 강의도 하고. 모임에 가면 제가 과외 잠깐. 거기 또 고기도 구워주고 막 다 하잖아. 예?
그 안 따지잖아. 근데 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저기 그냥 이강석이라는 사람은 그냥 항상 보면 과일 깎아주고 고기 구워주고 하시는 분이네.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신랑 잔디도 잘 깎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 도가 통한 걸로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든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아파트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그 조그마한 대야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에다 물 담아가지고 그걸 굉장히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냥 벽도 계단까지 그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계단을 왜 이렇게 닦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몇 사람이 다닌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깨끗이 다 닦으시냐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데 막 항상 고생하신다 그랬더니 나만 보면 먼저 인사해. 먼저 인사해요. 네, 그런 분이 너무너무 나는 존경스러운 거야. 그런 분이. 아니, 아플 때도 없나? 저분은 왜 이렇게 늘 그 시간에 그렇게 일찍 청소를 하시고 하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이렇게 페이를 많이 주잖아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도 페이를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보고 더 조금 주잖아요. 노동을 많이 하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놔뒀지. 우리도 이제. 달라졌어요? 일단은 하여튼 집에만 왔다만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그냥 왔다가도 그냥 보고만 갔는데 5만 원이에요. 아, 이렇게 집안에 네, 아니 그냥 뭐 고장 났잖아요. 아, 출장비? 네, 그게 그냥 출장비 AS? 5만 원이에요. 아, AS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음. 그리고 또 그걸 고쳐서 왔어요. 그럼 또 출장비 또 받아요. 저는 누가 무엇을 하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 도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지위가 낮든 높든 굉장히 소중한 거란 말이야. 가장 청등한 거예요. 예, 굉장히 소중한 건데 본인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위치에 있으면 항상 잘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언제든지 자기도 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대통령도 뭐 지금 대통령일 때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지. 거기서 5년 있다 내려오면 똑같이 밥 새끼 먹고 사는 거지. 뭐가 달라. 경으로 받고 저기라 다 해주는 건데. 그럼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막 음식도 먹고 농사도 우리가 직접 짓지 않는데도 맛있는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다 누군가 피땀 흘려 해주잖아. 그런 사람을 경시하면 되겠냐는 거지.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금 당장 그 지위에 있다는 것 뿐이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본래 이런 철학을 지도자한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대중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옛날엔 뭐 안 되지. 무슨 얘기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써먹을 것도 아니잖아. 할 수도 없지. 근데 지금이야 누구나 지도자 반열에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면 모르지 세상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지도하기가 어렵지. 이쪽이 도통이라는 말씀을 처음 접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설명하셔도 도통 모르겠어요. 그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도가 통해도 모르겠다 할 정도니까 강한 부정 표현이라든지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강하게 한 거네. 도통 모르겠다는 것은 도가 통해도 모르겠다. 도가 통해야 되는데 강한 표현이 있다. 부정적으로 이제 위를 빼고 옛날에 네 엄마 도통 모르겠네. 먹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빨간 중이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큰 사찰에 가니까 높으신 스님이 그 빨간 장삼이라나 그걸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뒤늦게 이해했어요. 어렸을 때 그 빨간 중이가 뭐 엄마를 업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말 안 들으면 날살 먹고 엄마 죽는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딱 써주시는데 도통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써왔던
도통 모르겠다가 도가 통해도 모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가 통하면 유불도가 뭐 하나가 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뭐 지위가 높든 낮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통하지 않으면 계속 차별적 요소로 가는 것이. 계속 차별하고 그 사람이 어떻다 자꾸 규정하게 되고 그럼 갈등은 뭐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거 공자 얘기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요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냥 내가 할게요. 82쪽에 보세요. 82쪽에 11번 안압이 위나라 영공의 태자를 보좌하게 되었을 때 거배곡이라는 사람한테 물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덕은 천성적으로 잔인하다. 제가 그와 더불어 무도한 짓을 하면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법도를 맞는 일을 하면 제 자신이 위태로워집니다. 그의 지혜는 다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아는데 족할 뿐이고 자신의 과실은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사람을 저는 어쩌면 좋겠냐. 거배곡이 이제 답을 한 거죠. 질문이 좋다. 경계하고 삼가서 내 몸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몸은 그를 따르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 마음은 온화한 것보다 좋은 게 없다. 비록 그러한데 이 두 가지는 염려되는 것이 있다. 그를 따르더라도 자신은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와 화합하더라도 그를 감화시키는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몸이 따르다. 빠져들면 전도되고 파멸되고 붕괴되고 파괴된다. 마음으로 화합하려다가 그를 감화하려는 속마음이 드러나면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재앙을 초래한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와 더불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그가 절도 없이 행동하면 더불어서 절도 없이 행동하게 되고 그와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 그와 더불어 터무니없는 짓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행동에 통달하면 허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그대는 사마귀를 모르는가? 사마귀는 팔뚝을 휘두르면서 수레바퀴에 맞선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자신의 재능을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쌓고 자랑하며 태자를 침범하면 위태롭다. 이게 좀 뭔 얘기 같아요? 원문 해석하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은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해영 84쪽 살아가면서 천성이 잔인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기준, 사회적 눈높이로 바로잡지 말라는 것이 장자의 가르침이다. 특히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스펀지 전략이 필요하다. 조용하면서 묵묵히 상대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에 통달하면 화는 절로 멀어진다. 자칫 자신의 능력을 뽐내다가 사마귀처럼 무참하게 당할 수 있다. 사마귀는 막 이렇게 두 팔 들고 막 댐비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차가 수레가 오는데도 막 이 새끼 자기 요만한 놈이 막 댐빈단 말이에요. 수레가 밟히면 그냥 죽는 거지. 근데도 막 댐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냥 행동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 거스르면 우리 삶이라는 게 대부분 거스르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잘 보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상대를. 나한테 맞추라고. 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자칫하면 이제 그리고 틀렸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 사마귀처럼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해지더라고요. 아집이 내가 옳다는 아집. 건데 또 주장하고. 나이가 들수록
유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세죠. 유연성이 떨어져요. 반성해야 됩니다. 경험했으니까 아니까 그럴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유연성이 필요한 건데 어린아이들은 다 빨아들이죠. 쏙쏙쏙쏙. 아니 어린아이들도 싸우지 자기들끼리. 근데 그렇게 뭐 세게 싸워요 어른들처럼 죽기 살기로? 그 싸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굳이 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가능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이제 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그렇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게. 예. 그거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 그래서 도통 위일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원래 간다는 거예요. 이 성인이라든가 현인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잡하게 살아? 일반 민중들이 복잡하게 사는 거야. 그 자꾸 따져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아니 성인들이 돈을 많이 모았어? 그래서 성인 된 거야? 현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현인 됐다고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그냥 사람의 그 성품대로 잘 살아갔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본을 보였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100조 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사람 100조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부러울 뿐이지 한 몇 세대, 한 3세대만 아니 그렇지 한 우리 세대가 3세대만 100년 갈 거 아니야. 100년 정도 있으면 그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인지 뭘 알아? 누가 알겠어? 지금으로부터 우리 100년 전에 무지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최고 부자도 있었을 거고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항상 있지 그 사회 누구나. 우리가 아냐 이거 지금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 모르잖아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갑부가 있었을 텐데 빌 게이츠 같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 그 어떤 사람을 주로 이제 우리가 본받고 사냐 이거지. 사회에 길을 놔준 사람. 뭐 그래서 이제 사상가들을 그래서 가장 많은 길 이름 뭐 건물 이름에 다 사상가 이름을 넣고 들어올 때마다 여기도 태장마루 도서관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만약에 나중에 큰 그 어떤 사상가가 돼서 그러면 해영로. 해영관이 되는 거지. 해영관. 예? 제가 죽고 나서 누군가 저를 기리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막 한 100억 투자해가지고 해영관을 져가지고 수원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영관으로 쓰는 거지. 대학교마다 퇴계관, 그 율곡관 막 쓰잖아. 그다음에 삼성에도 돈 주니까 삼성 호암관, 우리 성대에도 호암관이 있는데 호암관에 해주잖아. 고대도 호암관이 있고 서울대도 있잖아. 그 주니까 돈 주니까 딱 넣어주잖아. 죽어도. 아니 그렇게 그 누가 아냐고. 우리가 세속에 살 때 이게 육아적으로 살 때만 따지는 거지. 도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 뭔 의미가 있어 그까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지금 100억 부자든 1000억 부자든 뭐 100조 부자든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 있는 몸뚱이 있으면 그게 최고지.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병원에 누워 있어 봐요. 돈은 100조 있어 봐. 뭔 소용이 있어 그까지 커. 아무 소용도 없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어린아이는 몇 살까지예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가 정말 나이가 10살이 됐는데도 정말 그 순수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런 아이들은 뭐 10살도 될 수 있고 뭐 13살이 됐는데도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그냥 아주 정말 그 순수하면 그것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논쟁이 있었어. 그 영화가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이냐? 뭐 3살이다. 뭐 지금 딱 났을 때 애기가 어린아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 딱 나는 걔네들 그러잖아. 그냥
오줌 싸고 울어 그냥. 똥 싸면 울고 빨리 똥 쳐라 이거야. 지금 불쾌하니까. 어? 배고프면 울고. 그 먹으면 다 웃고.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도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인상 쓰잖아. 그 나이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도 논쟁을 했어. 이게 그 논쟁이라기보다는 막 그거 논의를 했어. 사실은 학자들 간에. 오늘 역대 비도 안 오는데 5분 오신 건 드문 거지만 지난주 한 10분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어쨌든 그 인간세 조금 나갔고 다음 주는 오늘 집중 잘 되는데요. 오늘. 다음 주는 이제 공자하고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지루하지. 이게 내용만 좀 길고 내용은 간단한 거지만 내용이 좀 길어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조금 알것 같아요. 집중이 잘 되네 이제. 요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지나가면 좀 또 재미난 얘기 나오고 이제 무용지용 다음 주는 무용지용 쓸모 없는 게 쓸모 있는. 그동안 그럼 논어하고 뭐 하신 거예요? 명사도 하셨어요? 그럼 사서 다 했지. 사실 다 하셨어요 여기서? 많이 하셨네요? 사서하고 정조 얘기도 하고. 사서 강의 공직자 논어를 다 이거 가지고 하신 그, 거예요? 그. 본인이 적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인가? 2년 6개월, 2년인가? 못했고. 이제 여름에 시작한 거예요. 올 여름에.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다 줌으로 여기서는 줌으로 안 했고. 그동안에 한 2년 쉬었어요. 4년 6개월 했나? 그 앞에? 네. 7년 되셨나요? 우리 7년째. 그런데 아까 왜 저기 하셔요? 더 많이 공부하셨구나. 아니 우리 문쌤은 2006년에 만났어? 7년에 만났어? 나 헷갈리네. 선생님 그때 그 철학은 저기잖아요. 주부생활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한 15년 되신 거지 지금. 15년인가 16년쯤. 근데 얼굴은 그대로죠. 59년생이시죠 지금. 에? 내가 알기로 5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58입니다. 58이요? 우리 형님하고 동갑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셔. 내가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스크 벗으면 그 마스크 때문에 눈화장 화장품만 많이 팔린다며요. 그 맞아. 화장품 회사에서 이 네. 아이라인 눈썹 쪽만 화장품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많이 화장품이 많이 안 팔렸다는 리스트도 많이 안 팔리고. 립스틱은 덜 팔리지. 마치고 2차 가겠습니다. 그